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테슬라 주가 오를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도요타의 걱정에 대한 주제도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주일날이죠. 자, 여기 이 미국 LA는요 토요일 날입니다. 자, 여유가 항상 넘치는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자, 오늘 문득 또 이 운동하는 동안에 또 이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투자에 또 도움이 되는 이 또 중요한 그림 하나인데요. 이 그림 보고 나서 우리 오늘 준비된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 보세요. 굉장히 재미나고 웃긴 그림입니다. 자, 그러나 굉장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요, 또 이 한 가지 핵심을 찌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글자를 보시면요, never ever give up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그림 재밌죠? 물가에 새 한 마리가 자, 이제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개구리가 많죠? 저런 그 주둥이가 긴 새들은 이 개구리나 이런 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자, 개구리가 보여서 개구리를 물었습니다. 집어들어서 삼키려고 하는데, 이 개구리가 그냥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새의 목을 딱 붙잡아요. 두 다리를 뺀 상태에서 목을 딱 잡으니까 꿀꺽 삼키려고 하는데 삼켜지지가 않습니다. 개구리가 새의 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목을 딱 붙잡고 아예 꿀꺽 하려고 하는데 꿀꺽이 안 되는 거예요. 삼키려고 하는데 삼켜지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뭐 도무지 삼켜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새가 숨이 막혀가지고 내뱉어야겠죠. 뱉으면 이 개구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요, never ever give up이라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투자에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다 보면요. 기업들 투자하다 보면, 길게 한 10년씩 투자하다 보면요. 그 사이에 여러분, 뭐 아주 손쉽게 주식이 상승해서 돈을 벌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요, 여기 한 10년 투자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내던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애플이 한번 크게 올라서 정말 이 스마트폰으로 전성기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이제 성장이 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왔거든요. 그거 여러분 2019년, 2020년도부터 그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코로나 덮쳤을 때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애플이 혁신이 없어졌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1조 달러 아직 돌파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 그 애플의 이제 성장성은 다 있고 혁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 팀 쿡이 인수하고 나서는요, 팀 쿡이 이 스티브 잡스의 자리를 물려받고 나서는 사실 혁신이 없거든요. 그냥 삼성을 카피하듯이 삼성처럼 화면 베젤을 크게 넓힌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씩 기능 추가하든지 그런 수준입니다. 카메라 기능 업그레이드하고 삼성하고 똑같죠. 그럼 뭐 옛날 과거에 그 이 스티브 잡스가 보여줬던 매년마다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 언론들과 또 이 애널리스트들이요, 그때 애가죠, 애가. 애플가들, 오늘의 태가가 있는 것처럼요, 애가들이 계속해서 혁신이 없다, 뭐 끝났다 이러는데, 근데 그때도 애플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때 그런 소리 듣잖아요. 애플은 이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애플 던져야겠구나. 애플은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애플을 그때 막 그런 안 좋은 소식 나올 때도 그냥 계속 애플의 생태계와 애플이 여전히 애플폰이 잘 팔리잖아요. 꾸준히 뭐 물건이 팔리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질 이유도 없는 거고, 애플은 애플이다. 클래스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애플이 본인들의 생태계 안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애플의 그 생태계 안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플랫폼에 본인들이 돈 벌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올리기만 하면은 그냥 계속 버는 거예요. 계속 그 현금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애플이 뭐 워낙 현금도 많았고 또 배당도 주는 그런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애플이 뭐 갑자기 폭락하거나 뭐 갑자기 무너지거나 뭐 이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애플은 애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이 오랫동안 많은 어떤 그 비난들과 애플이 곧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성장이 없다 그랬는데, 결국은 애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뭐 여러분 24년, 지금 20년도부터 들고 있다 하더라도, 뭐 한 4, 5년 들고 있기만 하더라도요. 애플의 수익률은 정말 좋죠. 뭐 은행에 넣어서 뭐 다른 데 넣어서 투자 대비 정말 좋거든요. 그게 빅테크들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요. 그게 애플이가 무엇이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중간에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제는 끝났구나, 포기했구나, 이제는 안 해야겠구나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never ever give up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럴 때는요. 딱 버티고 있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길게 버티다 보면요. 특히 테슬라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테슬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테슬라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테슬라의 미래, 이 자율주행이며 로봇이며 테슬라가 주도해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전기차에 있어서 지금 뭐 많잖아요. 뭐 이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과 자동차로만도 확장될 게 많거든요. 25,000달러짜리대의 자동차며.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더 보편화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금리가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테슬라도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기차 시대에.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시간 지나면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연차들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내연차 중에 망하는 회사도 나오고 그렇다 보면 전기차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테슬라에게 유리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장이며 뭐 미래며 생각할 때면요 결국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걸 생각한다면 길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버티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기만 하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개구리를 꼭 생각하세요. 이거 곧 무너질 것 같지만 목을 꽉 잡고 never ever give up. 이게 우리가 100달러 때 우리 버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주들 중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 우리 100달러 초반까지 들었을 때도 함께 버텼잖아요. 동지애가 있지 않습니까? never ever give up이라는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길게 버티다 보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터져버리면 그 플랫폼에서 애플이 돈 버는 것처럼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주말 동안 나왔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도요타 소식 좀 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체어맨이죠. 그리고 이전에 former CEO입니다. 아키오 도요타인데, 자, 일본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분 워낙 잘 아시겠죠. 자, 도요타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 넘버원 내연기관차 회사입니다. 뭐 자동차 회사 중에 넘버원이죠. 그리고 넘버2가 폭스바겐이거든요. 자, 그런데 도요타는 워낙 더 하이브리드나 이런 걸 뭐 능숙하게 잘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저 그래서 굉장히 순항하고 있었는데 전기차 시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도요타도 사실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요타 기업의 특성상 변화가 잘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도요타뿐만 아니라 이 일본 기업들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 기업들이 전체가 다 위기를 맞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근데 이 도요타의 체어맨인 아키오 도요타가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자, 위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His concerns about the shift towards an all-electric vehicle EV future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도요타 체어맨의 아키오의 걱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 그것도 all-electric vehicle. 완전 전기차로만 전환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한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뭐 스스로에게도 얘기하지만 정부에도, 일본 정부에게도 얘기하는 거고 전 세계를 향해서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그 도대체 이유가 뭔데? 라고 보면 구체적인 염려가 뭐냐라니까 아래쪽에 보세요. 제가 별표까지 쳤는데요. Toyota chairman predicts EV-only future will destroy millions of jobs라고 합니다. 자, 이거 참 재미난 얘기하고 있죠. 저 도요타 체어맨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EV 전기차만 움직이는 이 미래 사회는 결국은 수만 개의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참 재미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요타가 지금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정말 잘 만들고 만들면 만들수록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절대 안 하겠죠. 도요타 CEO가요, 만약에 도요타가 전기차를 만들자마자 하이브리드처럼 잘 팔고 있다면요,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 사장도요, 본인들의 전기차가 잘 팔리는데,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이죠. 본인들이 볼 때 테슬라에게 기술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테슬라의 기술력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만드는 양에 있어서는 중국 차에게도 밀리고 있죠. 폭스바겐에도 밀리고 있거든요. 다른 회사보다 밀려요.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보다도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전기차를 정말 잘 만들고 앞서 나간다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밀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도요타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어요. 내연차를요. 전통차로. 근데 전 세계가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내연차 이제 2035년이면 못 팔아, 2032년이면 못 팔아. 유럽 국가 중에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내연기관차는 못 팔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오염되는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다 전기차로 가자라는 거예요. 인구가 노르웨이가 뭐 작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인구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뭐 500만 명이면 그게 적은 겁니까?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작은 나라기 때문에 전기차 침투율이 98%다, 100% 가까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표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전 인구가 쓴다라는 건 인구 대비 그게 여러분 정책이 쉽나요? 노르웨이라고 해서 거기에 내연차가 없었을까요? 내연차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정책적으로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모든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도요타는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들도 순수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완전 전기차로 다 갈아타려고 하니까 뒤늦게 출발해서 불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테슬라라고 보고 있는 거죠. 테슬라를 따라잡기가 벅찬 거예요. 왜냐? 테슬라 차를 몰아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테슬라 차를 운전해 보지 않으면요, 적어도 시범 운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와, 이거는 내연차들이 이거 정말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기차로 뭐 다른 전기차가 아니고요. 여러분 뭐 아이오닉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테슬라를 꼭 타보셔야 됩니다. 테슬라를 운전해 보거나 테슬라의 전기차를 타보면 이건 정말 네 바퀴 달린 위에 이건 뭐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그냥 맥북이에요. 아이패드, 이 아이폰의 맥북과 같은 거거든요. 이 애플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면요, 정말 신선하거든요.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건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는요, 본인이 앞서 있는 부분, 전통차니까 이거를 다 죽이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의 약점을 반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도요타가 1등 내연차 회사인데 중국이 그 뒤를 따라가겠어요? 그거 안 하려고 전기차로 치고 달리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테슬라는 뭐 당연한 거고, 미국도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유럽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화될 겁니다. 전기차로 지금 여러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경기가 좋아져 보세요. 그러면 빠르게 혁신과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보면요, 도요타가 계속 해가 저물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폭스바겐도 최근에 공장 문 닫는다고 그러고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게 내연 기관차들이 본인들이 전기차 개발이 느리면 느릴수록요, 결국은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요, 과거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냈을 때에 노키아의 여러분 피처폰 노키아 이 핸드폰들이 세계를 호령했잖아요. 그 회사들이 다 지금 문을 다 일시에 문 닫는 것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세계 경기가 풀리면요, 더 빠른 속도로 전환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오늘은요, 우리가 테슬라와 넷플릭스와 테슬라를 좀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하면서 요즘 이제 주가가 좀 안 오른다고 저 불평들이 많을 수 있지만, 자, 이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테슬라도 이런 미래가 또 펼쳐지겠구나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최근에 넷플릭스가 분위기 다시 살아나고 있죠. 자, 넷플릭스
넷플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넷플릭스의 마켓 캡이 20년 전, 즉 시가총액이 20년 전하고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년 전에는요, 이 시가총액,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은 그냥 뭐 5억 3,700만 불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올림 해가지고요, 37 다 빼고 한 5억 달러였습니다. 5억 달러. 자, 그런데 이게 20년 전인데 지금 20년 후에는 지금 오늘날 얼마냐? 자,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지고 대략 이거 우리가 328 빌리언이잖아요. 자, 이거는 28 빼버리고요. 우리가 3땡땡땡 빌리언이라고 했을 때에 무려 3천억 달러 이상을 돌파한 겁니다. 자, 5억 달러에서 3천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5에서 3천억 뛰었으니까 6 곱하기 600이잖아요. 600배가 뛰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5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까지 되었다? 무지막지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넷플릭스가 과거에 한번 보시면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다 보면 테슬라의 투자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넷플릭스가 20년 전에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이 헐리우드 리포트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온라인 DVD 렌탈 파이오니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 넷플릭스가 온라인으로 DVD 렌탈 사업을 했던 그 최초의 개척자라고 평가를 하죠.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얼마나 인기가 끌었겠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컴퓨터 안에서 이 DVD를 렌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DVD를 빌려가지고 보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0여 년 전에 뭐가 유행했냐면요, 그때는 아마 지금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요즘 저희 아이들은 전혀 기억은 못할 텐데, 처음 왔는데 이 한인 사회가 조금 했거든요. 한인 사회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그때 되게 영세하죠. 자, 근데 그때 보면 뭐가 유행했냐면은 비디오 대여가 있었어요. 그 비디오가 뭐가 있었냐면 한국에서 드라마나 이런 거 있죠.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올인이라는 거 있죠. 이병헌 나왔던 올인이라는 드라마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몇 번을 돌려서 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녹음해서, 그때는 이제 정말 검은색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를 진짜 빌렸거든요. 비디오에 안에 이제 이 필름이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거, 검정색 그거 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좀 지나니까 말 그대로 CD에서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렌탈 대여하는데 한인마트 안에 가보면 그런 렌탈 대여하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런 대여하는 쪽에 가가지고 이제 몇 개를 빌려옵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 즐겁게 보게 됐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을 내서 이민 생활을 버티고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막 온라인을 보면서 막 옛날 생각도 하고 막 힘도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DVD 렌탈이 이 넷플릭스도요, 컴퓨터 당시 초창기에 온라인에서 팔았으니까 처음에는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막 인기를 끌다가, 근데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다른 회사들도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20년 전에 주가가 이 소위 넷플릭스의 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프리폴입니다. 자유 낙하를 해버린다 그랬죠. 52주 연속 가장 낮은 숫자를 찍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DVD 렌탈을 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막 들어오니까 뭐 사실은 주가가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계속 밀리고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수많은 애널리스트들도요, 막 계속 목표 주가 낮추고 넷플릭스의 미래가 없다 낮추고, 아래쪽에 신문의 난간 보세요. 2004년도 10월 18일이라 됩니다. 자, 2004년도 10월 18일이니까 보시면요, 넷플릭스가 hit sinkhole on street입니다. 넷플릭스가 드디어 싱크홀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의 컷 아웃룩, 신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당시 종이 신문에 막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당시 뭐 종이 신문을 이렇게 언론 신문을 뭐 많이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지 뭐 일반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그 당시에는 이런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다 못 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개인 투자들은요. 그러니까 정보에 제한이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 렌탈 DVD 렌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넷플릭스가 중간에 사업을 계속 변화를 시킵니다.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해서 영화를 여기다가 올리고, 영화를 처음 올릴 때는 야 저거 될까 이랬는데 아예 영화도 제작을 해버리고,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해 가니까 플랫폼을 먼저 지배한 사람들이 결국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죠. 이건 이제 쉽게 따라오기 힘들거든요. 자체 제작도 해버리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DVD 렌탈하던 사업체가 크게 이렇게 발전을 계속 빠르게 진보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온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테슬라 투자의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테슬라가 만약에 지금 전기차만 하더라도 테슬라 차를 한번 몰아보면 정말 좋거든요. 다른 전기차들 형편이 없어요. 타보면요. 기술력이 못 따라오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이 전기차에만 머물러 있다 이러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 정도는 이미 굉장히 많이 주가도 올라와 있고, 도요타뿐만 아니라 다 합친 회사들보다 더 높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모든 자동차 업체들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은데, 이러니 뭐 어떻게 당연히 여러분 뭐 이 주가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계속해서 높이 평가하는 게 뭡니까? 테슬라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테슬라의 지금 로봇택시, 테슬라의 앞으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들이 에너지 쪽이랄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좋거든요. 테슬라가요. 그러니까 메가팩이랄지 이런 쪽이 뭐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그쪽도 계속 성장하죠. 서비스 영역도 커지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로봇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로봇택시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로봇에도 그대로 연결되니까 이게 로봇도 좋아지고 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의 폭발력이 있다 보니까 이 테슬라를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뭐 데나이드랄지 유명한 애널리스트들도 테슬라는 AI를 정말로 우리 삶의 이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앞으로 선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소위 이 인공지능을 가장 딥하게 깊이 있게 실현시키는 회사가 테슬라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이 오늘 1부 때도 봤잖아요. 그냥 챗 GPT 뭐 아니면은 생성형 AI를 가지고 그냥 확장하는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근데 테슬라는 완전 다른 차원의 인공지능을 적용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이런 플랫폼 위에서 영화를 본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시장을 선점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가장 앞서 있죠. 앞으로 미래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머스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1부 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테슬라가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본다면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이 테슬라가 지금 가장 뛰어난 기술로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앞으로 선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지금 6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배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이 다른 회사들을 보면서요, 테슬라의 변화 과정들 보면서 꼭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투자처예요. 이런 회사들이 텐베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머스크라고 하는 희대의 정말 최고의 이런 CEO가 맡고 있다. 지금 뭐 머스크를 보세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트럼프까지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 여러 가지 법들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요, 테슬라에게 유리한 국면이 굉장히 도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테슬라가 지금 2분기에서 3분기의 데이터를 좀 보면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전체 평균을 내보면요, 지금 그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가 확실히 조금은 다 늘고 있다는 것들이 관찰되어집니다. 자, 3.7%에서 4.2%까지 성장률이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데이터죠. 테슬라의 전체 마켓 쉐어가 각 나라마다 다 늘고 있다는 건데,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있고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초록색은요, 지난 2분기 이 테슬라의 마켓 쉐어고요. 그리고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지금 현재 이번 3분기 3분기 마켓 쉐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요, 이 맨 처음에 홍콩 나오고 노르웨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초록색이 지난 분기인데, 3분기, 이번 분기인데, 확실히 늘고 있죠. 늘고 있는 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도 늘고 있고, 초록색보다 노란색이 많고, 그 다음에 스웨덴도 초록색보다 노란색이 높고, 좀 그 다음 나라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줄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는 또 늘었고, 이런 식으로 보면, 뭐 아이슬란드 그렇고, 하나하나 다 보면요, 각 나라마다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더 성적이 좋았다라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흐름이, 이런 트렌드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런 트렌드는 지금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지난 그 높은 금리로 인해서 많이 눌려 있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테슬라가 조금씩 각 나라마다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좀 낮고 4분기 가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배력이 평균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4대 중에 한 대, 3대 중에 한 대가 테슬라잖아요. 그만큼 노르웨이 가보면 거의 테슬라가 굉장히 더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비슷할 거예요. 캘리포니아도 뭐 여기 LA는 나가보면 테슬라가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뭐 정말 테슬라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 테슬라가 많이 팔리고 있는 중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트렌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높은 금리 속에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인들이 전 세계가 다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가 폭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렵다란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프다라는 거죠. 몸이 아프고 감기가 와서 아프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은 돈 쓰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막 활성화될 때는 막 쓰거든요. 분위기가 좋을 때 주식도 오르고 막 부동산도 오르고 막 빠르게 막 상승할 때는 기분 좋으니까 씀씀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호황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 높은 고금리 계속 올라가던 시절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니까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차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시계열을 생각한다면, 긴 안목으로 본다면 서서히 테슬라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또 다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는요, 네덜란드라는 국가의 구체적인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르웨이는 잘 아시죠? 테슬라가 뭐 아주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도 노르웨이는 뭐 거의 100%에 지금 달하는 그런 수준이죠. 자, 거의 100%가 된 나라에 테슬라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요, 또 다른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또 나옵니다.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뭐 우리나라 우리 박지성 선수도 여기 뛰었고 이영표 선수도 축구로 뛴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또 네덜란드 얘기하면 또 작은 나라 뭐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는데 자꾸 그런 생각 하지 말라 그랬죠. 작은 나라건 큰 나라건요. 인구로 그냥 대비해서 거기에 지배력을 얼마나 가져가고 이런 걸 보면요. 그게 다 표본이 된다 그랬죠. 그게 모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 네덜란드 좀 보면요. 자, 네덜란드가 또 다른 노르웨이 같은 테슬라에게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북유럽 나라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데요. 자,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요. 막드 그래프가 있는데 초록색 있죠. 이 초록색 막드 그래프는 전체 마켓 쉐어입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 막드 그래프 있죠. 이거는 전기차의 점유율입니다. 전기차 점유율.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테슬라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전기차 보면은 거의 30% 육박하고 있죠. 자, 이게 테슬라 데이터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네덜란드에서 전기차 판매에서 30%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면 세 대 중에 한 대가 테슬라가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순수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 여러 전기차가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세 대 중에 한 대가 테슬라라는 거예요. 그 위에도 one in three new BEV, 자, 전기차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이 새로운 차 등록하는 거에 봤을 때에, 새로운 걸 등록하는 거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거의 한 13% 가거든요. 그러니까 10% 조금 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One in 10 new cars is 테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가 테슬라가 팔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연차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10대 중에 한 대가 네덜란드에서 내연차 다 포함해서 한 대가 전기차가 테슬라가 팔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죠. 여기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이 전기차 판매가 10%가 안 돼요, 아직. 그런데 지금 이 네덜란드에서요,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그건 이제 더 나간 거죠. 테슬라가 10대 중에 한 대가 테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만 놓고 보면, 이 전기차에서 기준만 보면 3대 중에 한 대가 테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테슬라에 대한 인기가 좋은지, 그리고 전기차를 사야 된다면 결국은 테슬라를 산다라는 거죠. 그만큼 테슬라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다른 전기차를 몰아보면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랑요. 정말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읽는다면, 테슬라가 또 네덜란드에서, 북유럽에서 지배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점점. 유럽의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배력을 잃어가면 갈수록 테슬라의 지배력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는 더 앞당겨 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빨리 2만 달러대, 2만 5천 달러대짜리 자동차를 더 내면요, 자동차 시장의 지배력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살펴본다면요, 굉장히 테슬라가 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전기스TV였습니다.